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부동산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제 많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오늘 내용도 그 관련 내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받고 이제 부동산을 이전을 했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네. 문제가 된 사례인데, 행위가 이뤄진 뒤에 사후 관리를 갖추지 못하면 뭐 감면을 추징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후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 공짜는 없습니다. 혜택을 줬으면 관리하는 거예요. 네.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이제 많이 보는 건데, 이제 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도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농증여, 그리고 영농상속,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을 두고 요건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혜택 받은 것을 뱉어내야 되는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혜택을 받는 것들이 보면 뭐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상속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양도세를 2월 과세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네. 문제를 삼는데, 오늘의 주제를 조금 좁혀서 하나의 네네네. 사례로 얘기를 해보면 영농증여와 관련된 부분인데, 영농증여를 할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영농증여에 해당이 되게 되면 증여세를 1억까지 감면해 주거든요. 한 5억 정도의 가치까지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없는 거거든요. 사전적으로 이제 요건이 부모님이 농사를 일정 기간 그렇죠. 졌는데 네. 그 농지를 자녀가 받아서 자녀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증여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한 1억까지 감면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감면을 받은 분인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 영농증여로 증여를 받았어요. 네. 감면을 한 1억까지 받으신 것 같고. 근데 그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 그럼 5년 동안 제촌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제촌을 하면서 작용을 했죠. 네. 형식상.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했을 텐데. 아니 알고 봤더니 좀 들어보세요. 좀. 네. 봤더니 문제가 된 시점은 제가 보니까 그거 같아요. 이분이 그 규정을 보면 농업을 짓는다는 걸 입증할 때 그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 생긴 제도가 뭐냐면 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의 소득으로. 농업의 소득으로. 그러니까 농업을 짓는데 다른 데서 일해가지고 급여가 3,700이다. 1년에.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아예 보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근거는 뭐 다른데 근로자 신분이나 다른 일을 그렇죠. 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겠냐. 그렇죠. 그건 이제 소득이란 기준으로 본 건데. 옛날에는 그 규정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와서 일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근로자로 3,7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너는 농사는 짓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신 것 같아요. 일을 했는데 이게 16년의 증여를 받으셨는데 20년에 소득이 3,700을 넘어버렸어요. 16, 17, 18 이때까지는 안 넘었는데. 잘 지켜오다가 20년에 총 급여가 3,7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뭐 사후관리에 떴지 않겠습니까? 야, 5년을 불과 뭐 한 한 1년 앞두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검증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뭐 내용은 이제 좀 더 들어보겠지만 억울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으면서 뭐 관리소장 일이든 뭐 관리 업무를 하면서 농사를 실제로 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임금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네. 뭐 월급 더 준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하던 일은 원래 똑같았고, 근데 3,700이 넘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영농증여잖아요. 감면이 1억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네. 조건이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한 거잖아. 그렇긴 하죠. 농사를 일단 전업으로 짓는, 그러니까 전업이라기보다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전업이라는 거는. 네. 법에 명확하게 문구가 있는 급여의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빼박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빠져나가기는. 3,700이라는 소득이 뭐 근로소득이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타 다른 뭐 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영농증여 받은 사람, 즉 수종자의 소득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나?
하죠, 당연히. 사후 관리를 하겠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하죠. 그죠? 3,700 넘어가면 소팅 5년간 이거 딱 해서 튀어나온 거죠. 이제 이분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넘은 건 사실 급여가 아니라 업무 추진비다. 이건 사실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해서 주장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세무서에서도 그럼 신고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쭉 봤더니 카드 쓴 거. 이런 게 음식점, 커피숍, 그리고 주말 이렇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업무 추진비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검토해 봤더니 야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제촌을 하고 있는데 네. 농지에서 29km 떨어진 데 집을 얻었습니다. 뭐 30km 이내가 제촌이니까 그쵸. 뭐 규정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제촌은 맞죠. 네.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3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농사가 힘들다고 본 거예요, 일단. 뭐 힘들고 말고는 내 사정이지 뭐 세무서에 관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봤는데 와이프가 또 딴 데 살아요. 아, 거주지가 농지가, 틀려. 농지가 그 같은 그게 데서 30km를 넘어갔어요, 이제 와이프는 멀리. 이게 별거가 돼 있는 거예요. 별거 할 수 있죠. 별거 하지 별거 할 수는 말으니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카드 사용 내기는 쭉 봤더니 별거가 아니야. 네? 이게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쵸. 카드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어디서 쓴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넘은 것도 그렇고 진짜 제출 아니지 않냐. 이제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분이 이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졌어요. 이제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제촌 자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농지와의 거주지의 거리, 그 다음에 소득 요건, 다른 소득은 없는지, 온전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농지에 대해서 8년 작용해서 양도세 감면 받을 때 그 요건이 되느냐도 따지고 사전에 그렇죠.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예의주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후 관리 요건에도 그렇죠. 이 내용들은 적용이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후 관리 기간이 뭐 어떤 혜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2년, 길면 뭐 5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일정 기간까지 그런 내용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이분처럼 이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고. 마음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저희가 탈세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아니, 탈세가 아니라, 네. 아니, 한 2, 3년 지나고, 이제, 이제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요건을 못 맞춘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조차를 잊고 계시다가, 농업을 진짜로 실제로 하시는 거죠. 영농증을 받고 그래서 한 3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농업이 생각한 거랑 달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농업은 더 이상 안 되겠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냥 선의의 의미로 이제 농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사후관리라는 요건이 따라 붙는 경우에는 사실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아셨다 그러면 뭐 그렇게 쉽게 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급여도 3,700을 안 넘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찍긴 했는데, 급여가 3,700이면 안 되고 뭐 3,500이면 되냐,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게.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이니까, 그건 갖춰야 되는 거죠. 농사를 실제 짓더라도 3,700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법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왜 3,700이라는 기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월 300?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떠나서 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하루 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뭐 한 200만 원 남짓의 최저임금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한 2,700, 뭐 이 정도가 최저임금이다라 그러면 그 기준이 뭐 합당할 것 같은데 왜 3,700인지 모르겠어요. 더 낮추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법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악의적으로 피하셔라, 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알고 혹시라도 미연에 이런 걸 놓쳐가지고 그쵸. 손해보는 일은 없애야겠다,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업법인의 현물 출자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진행들 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사후관리 요건은 없는지 컨설팅 하는 담당자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체크하시는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